정기국회 첫날이었습니다만 국회 로텐더홀은 피켓으로 뒤덮였습니다. 휴대폰으로 공격하고 피켓으로 방어한다? 묻지 못할 장면, 일촉즉발의 순간이 나왔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대 때리실래요? 사드 댄스 하라고. 뺏어버려. 자, 여기 그러지 마세요. 사드 댄스 한번 하라고. 자, 사드 댄스 한번 하세요. 사드 댄스 멈추 있어. 아이, 당신들이 대한민국 안보 지키는 정당이었어요? 동아들 누구냐고, 동아들 누구냐고 좀 생각해봐! 에이, 좀 그만 좀 해, 좀! 이래서 보수정당,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 야, 그거 네가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아, 그만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나요? 라고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조차도 저 정도인이 오죽할까 네.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 뭐 우리 국민들 뭐 다혈질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대화와 타협 이런 게 실종이 되는 게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네. 피켓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국회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인데 본회의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 네. 모두 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하는 근데 게 저렇게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켓으로 막는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거는 이제 돌출 네. 행동인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자기들이 자랑스러운 행동이라면 저 중계되는 것처럼 찍는 걸 왜 맡겼어요? 그러나 저게 중계가 되는 듯이 비춰지면 욕먹을 짓이라는 거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인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굳이 그렇지 않다면 국회 안에 가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지금 반대를 위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표결도 할 수 있고 네. 정말 뭐 단적으로 이미 뭐 알려졌습니다만 북한이 핵실험하고 규탄을 위한 결의안 채택에도 자유한국당이 빠졌잖아요. 그 대목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고성과 욕설 때문에요. 한 대 때리실 거예요라는 말까지 나오리라고는 예상들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좀 절망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죠. 네. 어저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이 초당적인 어떤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저는 손혜원 의원의 그 행동도 결코 그렇게 그 바람직하다 또는 칭찬을 받을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반발을 했냐면 비슷한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로텐더홀 앞에서 몇 개월 전에 네. 이 자유한국당이 피켓을 들었을 때 뭐 피켓을 똑바로 들어라 하는 뭐 그 민주당 의원도 있었고 또 자유한국당이 그 손혜원 의원이 똑같이 찍어서 사실은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조롱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 동영상을 사용을 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그것을 또다시 도발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어떤 대목이거든요. 네. 만약 손혜원 의원이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장면이 못마땅했다면 차라리 어떤 점에서 당신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옳지 그것을 네. 꼭 굳이 이 페북에 동영상을 올려서 희희낙낙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그런 어떤 트윗 또는 페북 활동을 하는 것이 꼭 옳은 대목이었느냐 하는 점도 좀 지적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함께 한솥밥을 드셨던 분들끼리도 이렇게 얼굴 붉히는 상황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보수 정당의 현 주소가 어떤지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지금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핵 위기, 안보 위기 상황에서 보수 제일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시위를 할 때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자유한국당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요즘에 하태경 의원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감정적으로 충돌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든 그 이전에 야당들도 사실 국회에서 뭐 피켓 시위를 하거나 그러는 모습들은 있었거든요. 오늘 이런 모습이 일종의 봉숭아학당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왜 지금 이렇게 국회 내에서 시위를 하고 국회 보이콧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 노조가 파업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지금 언론 장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에서 시켜서 노조가 움직여서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동안에 이 방송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인식이라고 생각되는데 노조원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오히려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공영방송의 어떤 경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자유한국당이 사실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네. 지금 피켓 시위를 하는 그 이유 자체가 굉장히 궁색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일제히 항의 방문을 하면서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안보 위기 앞에서 홍준표 대표는 모두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됐다고 하고요. 오늘 대검 항의 방문을 통해서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던 장면을 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 장면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나 외신들이 봤다면 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럴까라는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의 핵실험은 이 수소폭탄 실험은 아마 미국인들이나 세계인들이 받는 충격은 네. 굉장했을 겁니다.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밖에 소유하지 못한 것인데 북한이 이걸 소유를 했고 또 김정은이라는 정말 돌출제가 알 수 없는 지도자가 이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게 이제 서울에 떨어졌을 경우에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국민들이 다들 걱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안보를 챙겨야 될 그런 마당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야당의 가장 가치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국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MBC나 이런 데 지금 사장 문제를 가지고 80명에 되는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국회 안에서 우리 지금 안보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정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정말 장관들을 불러서 따지고 묻고 이 대비를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그 홍준표 대표나 이런 그 지금 제1야당의 분들이 네. 이 가치를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이 당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단지 지금 이 가치가 그렇게 말로는 지금 안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지켜볼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80명의 의원들이 버스 석 대 나눠 타고 대검찰청을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또 투쟁에 머리 아픈 나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정치 보복에만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자유를 위축시켰다 이런 지적들은 충분히 여기 어디죠? 자유한국당이 누구죠? 뉴스타파입니다. 어? 뉴스타파입니다. 아. 자유한국당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켰다 지난 9년 동안. 근데 지금 와서 언론 장악을 말한다. 이거 좀 모순적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예.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니까 저도 사실은 80명의 의원이 대검찰청을 찾아갔다는 그 숫자에 놀랐어요. 되게 네. 뭐 항의 방문단은 대표들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보좌관들과 뭐 기타 합쳐서 200명이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현정 의원의 얘기의 연장입니다만 보수를 자임하는 국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박수를 보내는지 그리고 정말 이게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게 네. 정말 진정한 보수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북한이
어저께 했던 핵실험으로서 이제 북한은 이미 이제 핵 보유국의 반열에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어보자면 이미 북한은 이제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엄중한 시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뻑하면 써먹었던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무슨 뭐 휴가를 가느냐, 뭐 관계장관이 뭐 자리를 비우느냐라고 네. 했던 얘기를 그대로 되짚어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만 80명의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오늘 찾아간 그 시간에 네. 국회 상임위 열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엄중한 시기를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부족할 텐데 오늘의 행동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행동일 것 같고 이걸 정말 보수층들이 박수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지 한번 네.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투쟁을 해달라. 나는 대국민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